여러분의 통장 잔고는 어제와 숫자가 똑같을 것이고 지갑 속의 지폐 개수도 변함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은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보다 더 가난해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표현하자면 여러분의 자산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실시간으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환율 1,500원 시대라는 거대한 해일 앞에 서 있습니다. 1,400원을 넘어서는 것이 뉴스가 되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금융위기의 상징이었던 1,500원이라는 선이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왜 여러분에게 공포로 다가와야 할까요? 단순히 해외 직구 물건이 비싸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원화로만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게 이것은 국가적 차원의 자산 삭감이나 다름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10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1억 원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환율이 1,100원이었을 때 이 돈의 실질적인 국제적 가치는 약 9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1,500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1억 원은 순식간에 6만 6천 달러짜리 종이가 됩니다. 여러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치를 부린 적도 없고 주식 투자를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성실하게 원화를 모았을 뿐인데 세계 시장에서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30%나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환율의 저주이며 가만히 앉아서 거지가 된다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환율은 미친 듯이 치솟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운이 나빠서일까요? 아닙니다. 지금의 위기는 전 세계적인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대한민국의 구조적 결함이 맞물린 퍼펙트 스톰의 결과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미국의 압도적인 독주입니다. 2025년 현재 전 세계 경제는 여전히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유지해왔고 그 결과 전 세계의 돈이 이자를 많이 주는 미국으로, 즉 달러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는 모두의 예상과 달리 미국 경제는 나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돈은 항상 더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은 곳을 향해 움직입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하면서도 높은 수익을 주는 자산은 바로 미국 달러입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 트레이드와 자국 우선주의의 심화입니다.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에는 거대한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관세 장벽이 높아지면 우리 기업들이 밖에서 벌어오는 달러가 줄어듭니다. 시장은 이를 기가 막히게 알아차립니다. 한국은 앞으로 달러를 벌어오기 힘들겠구나라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한민국의 기초체력, 즉 펀더멘털의 붕괴입니다. 우리 경제의 심장이었던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우리는 모든 원유와 가스를 달러로 사옵니다. 수출로 벌어들이는 달러보다 에너지와 원자재를 사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달러가 더 많아지는 경상수지 악화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는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이 꺼졌다는 신호를 전 세계에 보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은 더 이상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닙니다. 그들이 돈을 빼낼수록 환율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만약 환율 1,500원이라는 댐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은 단순히 숫자 하나가 바뀌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파괴되는 연쇄 반응의 시작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수입물가 폭등이라는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식량 자급률이 낮고 에너지 의존도가 극도로 높은 국가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빵의 밀가루, 식용유, 고기, 그리고 차에 넣는 기름과 집을 데우는 가스, 이 모든 것이 달러로 결제됩니다. 환율이 1,500원이 되면 기업들은 원재료를 사올 때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손실을 기업이 감당할까요? 아닙니다. 고스란히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됩니다. 짜장면 한 그릇에 1만원, 기름값 리터당 2,500원 시대가 현실이 됩니다. 월급은 23% 오르는데 물가가 20% 오르는 상황, 이것이 바로 실질 임금의 삭감입니다. 두 번째는 금리의 역습입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어가면 한국은행은 앉아서 구경만 할 수 없습니다. 달러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억지로라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영끌에서 집을 산 수많은 가게가 한계에 봉착합니다. 매달 내야 하는 이자가 100만원에서 150만원, 200만원으로 불어납니다. 소비는 위축되고 자영업자들은 줄도산하며 부동산 시장은 매수자가 사라진 채 얼어붙습니다. 자산 가치는 하락하는데 빚은 그대로인 최악의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신인도의 추락입니다. 환율 1,500원은 국제사회에 한국 경제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이는 다시 외국인 자본의 추가 이탈을 부르고 환율을 더 끌어올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듭니다. 우리는 이미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이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체급이 다르다고 하지만 부채의 규모는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해졌습니다. 공포는 무지에서 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위기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만히 앉아서 내 돈이 녹아내리는 것을 지켜만 봐야 할까요?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달러적 사고를 장착해야 합니다. 첫 번째 원칙, 원화 편향에서 벗어나십시오. 대한민국 사람들의 자산 비중을 보면 80% 이상이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원화 예금이죠. 즉 자산의 거의 100%가 원화 자산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침몰하면 내 자산도 함께 수장되는 구조입니다. 이제는 내 자산의 일정 부분을 반드시 기축통화인 달러로 옮겨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환율이 높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이 지금 1,400원, 1,450원인데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환율의 고점이 어디인지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차익을 노리는 투자가 아니라 자산의 방어입니다. 1,500원이 넘어가고 1,600원이 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분할 매수를 통해 달러 비중을 늘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떨어지면 싸게 사서 좋고 오르면 내 자산이 방어되어서 좋은 양방향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봅시다. 경제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환율 1,500원 시대 생존 포트폴리오입니다. 첫째, 달러 현금 및 외화 예금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방어막입니다. 은행에 가서 외화 통장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매달 적금 붙듯이 일정 금액을 달러로 바꾸십시오. 이 돈은 수익을 내기 위한 돈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만약에 사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과 가족을 지켜줄 유일한 생존 자금입니다. 달러 예금은 이자도 붙고 환차익에 대해서는 세금도 없습니다. 이보다 좋은 보험은 없습니다. 둘째, 미국 주식가 지수 ETF입니다. 단순히 달러를 들고 있는 것을 넘어 달러를 벌어들이는 시스템에 올라타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은 미국에 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장사를 하며 달러를 쓸어 모읍니다. 이런 기업의 주주가 된다는 것은 환율 상승의 피해자가 아닌 수혜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개별 종목이 어렵다면 미국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S&P 500 ETF나 나스닥 100 ETF를 꾸준히 모으십시오. 환율이 오르면 환차익을, 주가가 오르면 주가 수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금골드입니다. 비중 1015%. 금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가치가 0이 된 적이 없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환율이 요동치고 화폐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커질 때 금값은 치솟습니다. 특히 최근처럼 지정학적 리스크가 클 때는 금만큼 든든한 자산이 없습니다. KRX 금시장이나 금펀드 등을 활용해 자산의 일부를 금으로 채워 넣으십시오. 달러와 금은 서로 보완관계에 있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넷째, 실물자산과 부채관리입니다. 부동산에 올인된 분들은 부채의 질을 점검해야 합니다.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로 전환하여 금리 상승에 대비하고 현금 흐름이 나오지 않는 부동산은 과감히 정리하여 유동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은 현금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누군가는 전 재산을 잃고 절망했지만 누군가는 미리 준비한 달러와 현금으로 헐값에 나온 우량 자산들을 싹쓸이하며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탔습니다. 환율 1,500원은 우리에게 분명 위기입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의 본질을 이해하고 내 자산의 구조를 원화 중심에서 글로벌 중심으로 바꾼다면 이 시기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나중에 환율 떨어지면 해야지라고 미루지 마십시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할 때 우산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끼기 시작할 때 미리 우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머리 위에는 아주 시커먼 먹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자산 목록을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중 몇 %가 나를 지켜줄 진짜 자산인지 냉정하게 따져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미래를 바꿉니다. 가만히 앉아서 거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도약할 것인가. 그 선택은 오직 여러분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와 안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날카롭고 유익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